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강의록에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설공주를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분석해 보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한 20여 년 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정년퇴임이 다 와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말이죠, 지금 저기 예종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거기에 영상원에 강의를 몇 학기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요. 20년 전쯤이요. 그때 영상원의 강의를 여기서 교수를 하면서 나갔는데, 거기에 이게 강사를 뭐랄까 출제위원으로 뭐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반드시 출제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위촉이 돼가지고 거기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걸 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하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마술 거울, 이 마술 거울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술 거울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비추어 주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영화다라고 할 수 있다. 말을 하는 일종의 영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내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신분석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분석해봐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는데, 옛날에 한 왕비가 눈처럼 하얀 피부, 앵두처럼 붉은 입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 시간이 흐르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였는데 그녀에게는 마술 거울이 하나 있었다. 왕비가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라고 물을 때마다 그 거울은 그야 물론 양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백설공주가 7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왕비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받으러 거울에게 질문을 하지만, 거울은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백설공주가 7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붓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모가 자기의 의붓딸인 백설공주가 7살 되던 해에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에 엄청난 질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질투를 느낀 왕비는, 여기서 아까 질투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질투와 증오의 문제가 나옵니다. 저기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인 후 그녀의 폐와 간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사냥꾼이, 여기서 뭡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냥꾼은 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가기로 하고 그녀를 놓아줍니다. 숲속에 남겨진 백설공주는 7명의 난쟁이가 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은신하지만, 왕비의 거울이 여전히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들통나버립니다.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 오두막으로 찾아가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또 독이 묻은 빗으로 머리를 빗게 하지만, 그때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왕비의 마지막 계략이었던 독이 든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기서 사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는 머리빗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슬픔에 잠겨있던 난쟁이들 앞에 이웃나라 왕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이끌려 그녀에게 키스를 한다. 그러자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사
독사과 조각이 튀어나오면서 그녀는 다시 깨어나게 된다. 자, 사랑을 하니까 깨어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은 왕자는 사악한 왕비에게 달군 쇠로 만든 신발을 신게, 여기서 신발이 나와요. 신게 한 후 죽을 때까지 춤을 추도록 하는 벌을 내리고 백설공주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백설공주라는 제목하에 백설공주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왕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동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도 백설공주 같이 되고 싶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싶어.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설공주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왕비는 아주 사악한, 이런 사악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동화는 사실은 백설공주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아까 사랑은 속임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동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동화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왕비의 공주병을 다루고 있고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오케이? 거울의 심리, 오케이? 거울의 심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형제, 난 이건 몰랐었어요. 초판, 그림 형제가 최초로 쓴 백설공주에는 이 왕비가 아니었대요. 실제 왕비인 백설공주의 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나는 초판이 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더 진실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럼 새 왕비가 아닌 백설공주의 친어머니가 공주를 질투했다고 나오고 공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딸을 죽이려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야, 이건 여러분들 천인공노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만약에 친어머니였다면 막 죽이려 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이것을 계몽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내가 본 데는 어머니라고 해야만 사실은 인간의 진실에 가장 맞닿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거울의 심리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왕비의 공주병과 마술 거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주병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 백설공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 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설공주에서 공주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설공주에서 백설공주가 주인공이 아니고 백설공주가 주인공이라고 생각되게 이 동화가 꾸며져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발화문, 즉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발화문과 그 뒤에 있는 발화행위의 주체, 오케이? 이겁니다. 지금 요것이 아까 시미피앙의 연쇄라고 그랬죠? 사슬이라 그랬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가 됩니다. 오케이?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죠? 그럼 대답이 여기로 와야 돼. 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후적으로, 오케이? 예? 소급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대답 질문 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라는 대답을 이미 바라고 있는 것이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왕비에게는. 자,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왕비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거울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 너와 나의 관계는 닮은 자의 관계로서 거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은 거울 자체의 기능이 거울이 있건 없건 간에 거울에 비친 이미지에서 완전하고
이상적이고 통일된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발견한다.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잘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거울입니다. 마술 거울이에요. 마술 거울이에요. 근데 마술을 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울 자체의 기능이, 거울 자체의 그 기능이 무엇이에요? 이미지의 이상화 또는 이상적 이미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생, 여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제가 프랑스에서 하는 것과 프랑스와 비교를 하면요. 참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발견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프랑스 여성들은요. 내가 프랑스를 뭐 오랫동안 있었지는 않았지만 무엇이냐면 지하철에서건 아니면은 거울을 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한국 여생들이 그냥 지하철에서건 뭐 수업 시간에서건 계속 이걸 무슨 찍어 발라요. 찍어 바릅니다. 사실은 모두 다 왕비예요. 모두 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거울로부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울에 락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울의 기능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미지다 이거죠.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미지를 비춘다. 근데 그 이미지는 이미 완전하고 이상적이고 통일된 이미지다 이거죠. 통일된 이미지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무엇이에요?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료.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수십 번 보면서 계속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예쁘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허구입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허구적 이미지예요. 허상이다 이거죠. 허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울 기능 자체가 이상화예요. 이상화. 자기 이미지가 이상화가 되는데 이상화에는 완전하고 통일된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마술 거울이, 잘 봅시다. 거울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은 말이 없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술 거울에는 항상 누가 비치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나중에 백설공주가 7살이 되었을 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거울에게 거울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오케이? 물어봤어요. 마술 거울은 무엇을 비췄을까요? 대답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울은 무엇을 비췄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거울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백설공주의 거울에서 백설공주의 거울이 말을 한다라고 했지. 오케이? 이것을 무엇이에요? 무엇을 비추고 있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무엇을 비췄을까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울은 말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지금? 이 거울 속은 항상 뭐예요? 왕비만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사람만 비추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사람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비의 이미지가 비춰지고, 오케이? 이것을 봅니다. 이것을 응시해요.
이 왕비가 응시해요. 자, 이게 바로 요 축이에요. 바로 도식 L에서 A와 A-의 축이에요. 요것이 응시. 무엇을 응시해요? 이미지를 응시해요. 근데 이 이미지는 닮은 이미지예요. 오케이? 이미지. 그렇지만 이상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무조건 이상화돼요. 무조건 이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서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안 듣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제 강의를 제가 못 보겠어요. 왜?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내 목소리와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릴 때 항상 이상적으로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음을 할 때 자기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걸 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저걸로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비의 이미지만 비췄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들려옵니다. 말이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A와 S- 쪽이 요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A와 A- 쪽은 시각적이에요. 시각의 축이에요. 시각적 이미지의 축이에요. A와 S는 무슨 축이에요? 청각적 말입니다. signifiant이에요. 기호 형식입니다. 기호 형식의 축이에요. 오케이? 이것은 소리의 축이에요. 소리. 오케이? 소리. 그러면 이쪽은 무엇이냐? 잘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각적 이미지는 이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상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적, 그치? 이상화. 이게 환상이 갑니다. 환상의 축이에요. 상상계의 축이에요. 이게 상상계. 그럼 이쪽은 무엇입니까? 이게 차이의 축으로서 signifiant의 축에서 상징계가 됩니다. 상징계의 축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입니다? 이 마술 거울은 끊임없이 똑같은 자기 얼굴,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든 얼굴, 좀 젊었으면 젊은 자기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를 비춰요. 그런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시각적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것은, 이상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말의 축입니다. 말의 축.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 말의 축이 바로 진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7살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7살 이전까지는 이 여자가 진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의 메시지가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말을 한단 말이죠. 내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다가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상화돼서 그 대답이 입이 되돌아오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메시지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반사돼서, 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락강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거울이에요. 이 큰 타자의 축이, 이게 큰 타자가 곧 거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광학도식이에요. 28페이지를 펴보세요.
28페이지의 광학도식이 이겁니다. 여기에 오봉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면 거울이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요게 오목 거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이게 바로 주체를 상징해요. 주체의 몸입니다. 몸. 오케이? 몸이 이 평면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이 뒤에 비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미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비친 이미지가 자기가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비친단 말이죠. 이 이미지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요 평면 거울이 뭐냐면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봅시다. 평면 거울은 대문자 큰 타자에 의해 지배되는 거울 A다. 이게 대문자 큰 타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요것이 언어라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언어라는 거울이에요. 언어가 곧 거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큰 타자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큰 타자가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책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상이라는 말은 한국어인데 책상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즉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책상이라는 그러한 signifiant, 오케이? 그것을 딱 들을 때 뭐가 떠올라요? 책상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책상의 이미지는 책상의 모양에 따라서 수백 가지인데, 수만 수천만 가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미지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진 찍은 듯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책상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죠. 오케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것이 책상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질 때 그 책상이라는 이미지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벌써 이상화된 책상 이미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선보러 나갔어요. 선보러 나갈 때 이게 아주 재미난 것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벌써 이미 자기가 만날 여자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이상적으로. 그래서 만나자마자 실망을 하죠. 오케이? 왜 실망을 하겠어요? 실망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그 이미지는 이미 이상화된 이미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실망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잘 증명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언어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울이 여기서 언어입니다. 언어의 장에서 말하는 주체를 통해서 언어라는 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이미 이상화된 이미지를 이 거울에서 찾도록 그 말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미 무엇이냐면 거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언어라는 거울, 그냥 실제 하는 백설공주의 실제 거울은 언제까지나 누구를 비춰요? 왕비의 젊은 시절에서부터 늙을 때까지의 그 시기에 그 얼굴을 그대로 비칩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다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을 하냐면 벌써 이미 거울을 보는 사람은 내가 거울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이미 거울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에서 이상적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에서 결코 무엇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환상으로 끝내자 이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지금 거울을 보면서 이미 언어라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다가 언어라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백설공주의 마술 거울은 락강의 도식 L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일반적인 거울 기능이다 이거지. 거울이 갖는 기능이 바로 그거다 이거지. 그걸 도식 L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되시겠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거울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봅니다. 닮은 자, 오케이? 나의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거울을 보러 갈 때 이미 말로 이렇게 되고 돼 있는 거죠. 오케이? 말로 그 거울에게 너 이놈 새끼 반드시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야 돼! 라고 자기가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왕비라고 하는 것은 왕비라는 말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언어라는 언어라는 큰 타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겁니다. 거꾸로.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자, 거기 한번 오늘은 그래도 백설공주까지는 해야죠. 자, 거기서 봅시다. 왕비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 거울을 보는 사람을 비춰줄 뿐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거울 자체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울이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이 거울 자체가 무엇이에요? 언어라는 큰 타자로 된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설공주가 7살 때 왕비가 마술 거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거울엔 틀림없이 왕비의 얼굴이 비춰져 있었을 것이다. 거울은 말을 하지 못한다. 이미지를 비출 뿐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그러나 대답은 말의 차원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어라는 거울을 보는 거니까 이미 그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타자의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락강의 명제가 나옵니다. 나 진실이 말한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생님의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저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나 진실이 말한다. 거기 밑에 보십시오. 밑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나 진실이 말한다예요, 저게.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어디로부터 되돌아오느냐면 큰 타자로부터 되돌아와요. 오케이? 그렇죠? 자, 진실은 AS축에서 이미지로 된 나와 너, A와 A-에게로 온다. 청각적인 말과 언어는
시각적인 이미지보다 우선하고 우위에 있는 것이다. 자, 봅시다. 왜 말이 이미지보다, 오케이? 시니피앙이 이 응시보다 우위에 있느냐 하면은 이것 자체가 거울이 언어로 된 거울로서 거기 거울을 볼 때 이미 나는 거울에게서 대답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답을 들을지 이미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왕비는 마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상적 이미지,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발견할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거울은 마술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상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왕비의 마술 거울은 실은 평범한 하나의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가 거울의 이상화하는 특성을 꼬집어서 마술 거울로 특화시켰을 뿐이다. 그 다음 봅시다. 주체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큰 타자로부터 거꾸로 된 형태로 되돌려받는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 큰 타자는 말이 구성되는 장소이면서 요것 자체가 거울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언어라는 거울이에요. 언어라는 거울. 오케이? 여기 저기 광학도식에서 얘기가 나왔죠. 이게 바로 언어라는 거울입니다. 요걸 꼭 잊지 마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언어 큰 타자의 장소로부터 자기 메시지를 되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하는 주체는 큰 타자의 거울을 보면서 큰 타자에게 말하고 큰 타자로부터 거꾸로 된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되돌려받는다. 주체가 큰 타자로부터 거꾸로 된 형태로 되돌려받는 메시지는 때로는 빈말, 이거 빈말이죠. 7살 이전에는 빈말입니다. 때로는 참말, 이게 때로는 참말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이 참말과 빈말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빈말은 진실에 닻을 내리지 않는 일종의 허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참말은 진실에 닻을 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락강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빈말과 참말을 구분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구분을 폐기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락강에 따르면 무엇이에요? 진실은 반쯤 말해진다. 자기 자신의 몸을 우물 밖으로 반쯤 드러낸다. 그러니까 진실은 반쯤 말해질 뿐이다. 따라서 진실에 닻을 내린 참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애초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대충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나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해리포터가 여기서 지금 왕비입니다. 왕비가 거울 속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요 축입니다. 도식 L에서 A와 A-축이에요. 요걸 바라보면서 물어봐요. 말하는 주체가 물어봐요. 거울에다가. 그런데 그 거울이 바로 언어의 거울로서 큰 타자예요. 큰 타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큰 타자가 그 메아리로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큰 타자라는 언어라는 거울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되돌아와요. 자기 자신의 메시지가. 오케이? 이 구조가 바로 도식 L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해리포터에게서 아버지 어머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런데 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어요? 괄호 속에 마법사의 돌 A를 숨기고 있죠. 괄호 속에. 바로 요겁니다. 요거 괄호 속에.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2번을 보십시오. 3번에 욕망의 대상 R을 숨기고 있는 타자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을 받게 된다. 여기서 사랑이. 그러니까 여기가 백설공주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앵두 같은 입술과 아주 뽀얀 피부와 그 다음에 영롱한 눈,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 백설공주의 표피, 즉 뭐랄까 이걸 뭐랄까 윤과 이게 그러니까 겉이 요것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일종의 이 백설공주는 보석 상자에 해당됩니다. 보석 상자. 그런데 그것 뒤에 수는 보석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석 때문에 보석 상자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마법사의 도리예요. 이게 대상아가.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 젖먹이 동생에서는 젖이에요. 젖가슴. 그 다음에 이것이 저기선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젖가슴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아가 무엇이냐 이거지. 이게 아가 이게 무엇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는 이상화된 아름다운 이미지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타자의 이미지로 비추는 것은 그 뒤에 대상 R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무엇을?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린 왕자에서는 오아시스가 바로 대상 R예요. 오케이? 대상 R. 그리고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어린 왕자에게서는 무엇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장미. 이게 장미의 이미지예요. 장미의 이미지는 뭐예요? 천지백갈이 장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길들여진 장미. 이게 장미입니다. 장미들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 될까 하면은 여기서 이 보석, 그러니까 보석 대상 숨기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독사과가 나옵니다. 이 독사과를 뱉어내지 않습니까? 이 사과입니다. 이 사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선악의 인식과일, 아담과 이브, 아담스 애플, 오케이? 이 애플입니다. 이게 애플. 오케이? 아담스 애플이에요. 아담스 애플이 바로 이 대상 아가. 근데 여기서는 독사과예요. 사실은 이쪽도 무엇입니까? 이게 성서에서 이게 금단의 열매였어요. 금단의 열매. 너희가 여기서 살 때 에덴 동산에서 이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 이게 바로 욕망의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이게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무엇이에요? 독사과가 여기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독사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독사과가. 네?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3번.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아름답고 미화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것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왕비죠. 왕비. 박탈감을 아까 누가 느꼈어요? 베르테르는 이상적인 것을 발견했고 완전한 것을 발견했고 젖먹이의 형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젖먹이의 형은 무엇이에요? 박탈을 당한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돼요. 증오, 살기. 그러면 이거 누굽니까? 왕비가 이것을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박탈감.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축은 이상화의 축이면서 동시에 무슨 축이에요? 증오, 질투, 공격성의 축이에요. 오케이? 그것은 전부 이 욕망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타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으로 가봅시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맨 처음엔 독사과, 그 이전에는 빛이 나옵니다. 빛. 그러니까 독이 묻은 빛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게 빛, 사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신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불에 달군 신발을 신게 함으로써 무엇이요?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했다. 여러분들 되게 신발을 달군 쇠로 만든 신발은 뜨거워서 피부가 될 뿐이죠. 화상을 입을 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뜨거우니까 뛰게 되겠죠. 그러니까 뛰어서 지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춤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일종의 형벌의 도구이면서 체형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페티시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페티시즘. 그러니까 성의 물품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신발에 그냥 꽂히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예? 안 신는 신발들이면 수십 켤레씩 그냥 가득 산더미처럼 쌓는 이 신발입니다. 빛, 사과, 신발, 이게 부속품들이에요. 액세서리. 그런데 그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충만할 때는 그것이 가득 채워서 하나가 될 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박탈감이 느낄 때는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증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의 유명한 마담 보바리에 대해서 플로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담 보바리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담 보바리는 무엇을 왜 나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마담 보바리를 읽어보면은 그것은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의 욕망하는 주체인 마담 보바리는 바로 욕망하는 나라는 나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왕비예요. 나도 왕비고 여러분들도 왕비입니다. 뭐예요? 바로 이것에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이상화된다 이거죠. 예?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이 동화는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욕망과 그 다음에 질투와 증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좋은 동화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잔인하죠. 얼마 전에 누군가의 번역을 도와주면서 했더니 아주 오래전에 저기 잊혀졌던 그런 그 에크리에 이런句들이 있더라고요. 리텐베르크의 아포리즘, 이게 락강이 이렇게 쓴 거예요. 자신을 왕자라고 상상하는 광인이 실제로 왕자인 왕자와 다른 것은 전자가 부정적 왕자인데 반해서 후자는 부정적 광인이기 때문이다. 재미난 말이죠.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고찰하면 그들은 서로 닮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리텐베르크의 말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는 지금 이 백설공주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비는 자신을 공주로 생각하는 광인, 신경증자이고 따라서 그녀는 부정적 백설공주이고 실제 공주인 백설공주는 부정적 광인, 신경증자이다. 왜 부정적 신경증자인지 아십니까? 백설공주는 무엇에 빠져 있어요?
이거 환상이거든요. 이거 허구. 이상, 통일, 완전한 이미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테르는 사실은 허구 속에 살고 있는 일종의 부정적 신경증자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신경증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더 인간적이냐? 내가 보건대는 마담 보바리. 여기서는 왕비, 백설공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나 나의 내 생각에는 사실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욕망의 창설 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에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다리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그렇죠? 다리 차면 기울기. 여러분들 숨이 차다고 뭐예요? 숨이 가득 차면 죽는 겁니다. 숨을 비워야 된다. 숨이 들어갈 공간을 남겨놔야 된다. 숨이 들어갈 공간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결핍을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곧 욕망의 창설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봅시다.